뭐 슈발 뭐? 아니 진짜 자꾸 헷갈리게 대하는데 자꾸 옆에서 딴짓하고 질문해 빨리. 애니메이션 영화 추천해줄 거 없어? 오늘은 이제 세 편의 애니메이션을 추천을 너한테 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판타지아야. 1940년에 월트 디즈니가 클래식 음악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단편 영화로 판타지아를 기획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클래식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음악을 좀 더 세련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려고 그 필라델피아 상임 오케스트라한테 그 지휘자한테 제안을 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 미키마우스가 마법사의 제자로 나오는 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가 욕심을 막 내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8편의 옴니버스로 확장이 돼버려. 디즈니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간 거야. 얼마나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냐면 이 애니메이션 하나 만드는데 230만 불이 들어간 거야. 여기에 이제 바하라든가 베토벤이라든가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가지고 대사 한마디 없이 음악과 영상을 조인트해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인데, 특히 내가 기억하는 거는 그 괴테의 단편 소설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든 게, 마법사가 잠깐 쉬는 사이에 마법사 허튼 일을 하는 미키마우스가 굳은 일 하기가 싫어가지고 벗어놓은 마법사의 모자를 쓰고 마법사의 지휘봉을 들고 빗자루한테 명령을 해. 그 빗자루가 마법에 걸려가지고 물을 나르는 거야. 큰 물통에다가 얘가 물을 담아야 되는데, 이게 미키마우스가 마법을 거는 법만 알았지 그 마법을 푸는 법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홍수가 나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그걸 안 마법사가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해결을 하기 직전까지의 그 비주얼이 사실은 엄청나. 웃기는 거는 마법사의 얼굴이 월트 디즈니 본인 얼굴이야. 난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엄청나게 쇼크를 받았어. 근데 이 영화를 혹시 기회가 되면은 블루레이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4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치고는 색감이 너무너무 좋게 봤어. 특히 그래픽을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꼭 권해주고 싶은 애니메이션이야. 어떻게 이 사람이 영감으로 저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서 클래식의 음악하고 저렇게 싱크를 잘 맞춰서 표현하는지가 너무너무 좋게 봤어. 그 당시에는 사람들한테 큰 인기가 없었어. 왜 그러냐면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아니 진짜 자꾸 헷갈리게 대하는데 자꾸 옆에서 딴짓하고 진짜 지금 원래 가는 바가 그쪽인데 왜 자꾸 머리를 반대로 넘기라 그래. 얘기하는데 신경 쓰이게. 근데 이제 이 클래식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혼자 영감을 이렇게 상상을 하는 그 재미로 사실은 클래식을 보는 것도 있는데, 영상이 아예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웠고, 줄거리나 대사를 보고 싶어서 만화영화 재밌는 걸 보러 극장 간 사람한테는 대사 한마디 없이 클래식 음악만 나오니까 별로 그 당시에는 성공을 못했어. 그러다가 이것이 계속해가지고 재평가되면서 지금은 심지어 미국 의회 도서관에 영구 보존 영화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엄청난 명예야. 평생? 그렇지, 평생. 너희들이 이 영화는 보지 못해도 디즈니 게임사의 시그널로 나오는 영상이 이 판타지아의 미키마우스가 마법사의 모자를 쓰고 마법사의 지휘봉을 든 비주얼이 항상 디즈니 게임의 시그널로 많이 나와. 이 영화는 꼭 좀 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당시에 얼마나 흥행에 실패했냐면, 이로 인해서 디즈니 회사가 파산까지 가게 돼. 바로 이듬해에 덤보가 나오면서 다시 회생이 좀 된 거야. 그 당시 30년대 말이나 40년대 시네마스코프 칼라 영화를 보면 이 영화의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야. 기회가 되면은 이 판타지아라는 애니메이션을 40년대 거를 보지 말고 계속 리메이크 된 거를 아마 찾으면 충분히 볼 수 있을 거야. 이거는 꼭 권해주고 싶어.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원리야. 2008년도에 디즈니 픽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나는 보통 영화를 한 편 이상을 잘 안 봐. 근데 이 영화는 내가 4번을 봤어. 나는 애니메이션 이상의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영화 이상의 영화라고 생각을 해. 이게 또 그해 아카데미나 골든글로브의 각본상을 다 수상을 했어. 그리고 뭐 그 당시에 LA 비평가라든가 뉴욕 비평가 협회, 시카고 비평가 협회의 각본상을 다 휩쓴 작품이기도 해. 최고의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 여기서 느낀 거에 제일 큰 거는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감성이 서로 믹스된 최고의 영화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지구가 완전히 황폐화돼가지고 지구의 폐기물을 치우는 전문 로봇인 월리와 700년 동안 지구를 떠나가 있는 사람들이 보낸 최고의 디지털 컴퓨터
디지털 로봇 2부의 러브 스토리잖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아날로그의 감성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그만 별볼 일 없는 원리라는 로봇을 통해서 그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이 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무것도 별볼 일 없는 원리의 친구가 누구냐면 바퀴벌레가 있고 조그만 분화 속에 숨겨둔 식물이 있고 그거를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의 러브가 사랑의 감성이 결국 디지털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 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해. 이 스토리도 대단하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로봇가 유일한 그 낙이라는 게 오래된 TV를 보는 게 낙이잖아. TV에 보면은 손 잡는 장면을 보고 감정이 없는 로봇이 자기는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은 게 꿈인데 결국 외계에서 날라온 최첨단 로봇의 손을 한번 잡다가 완전히 큰 봉변을 한번 당하게 되지. 결국은 이 원리가 지구를 구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 원인이 자기가 키우고 있는 바퀴벌레와 자기가 키우고 있는 조그만 화분에서 우리는 또 희망을 발견하잖아. 이 원리라는 영화를 적극적으로 정말 추천하고 싶은데 단지 그냥 애니메이션이라는 신기함을 떠나서 이 별볼 일 없는 조그만 보잘것없는 로봇을 통해서 사랑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 난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 좀 빈티지가 주는 매력, 레트로가 주는 매력 이 영화에서 충분히 나는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 세 번째 추천하고 싶은 애니메이션은 라따뚜이야. 뭐 많이들 이 영화를 봤을 거야. 라따뚜이도 내가 3번 이상을 본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매력적인 게 뭐냐면 되게 소시민적인 캐릭터, 보잘것없는 캐릭터, 어찌 보면 되게 소외되어 있는 캐릭터. 걔가 장애를 극복하고 결국은 그거를 성공하는 어찌 보면 천편일률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되게 공감을 하고 기분 좋아하잖아. 여기 라따뚜이도 마찬가지지만 레스토랑하고 쥐하고는 상극관계일 수밖에 없잖아. 레스토랑에서 쥐가 발견되면은 지저분한 식당이고 다 죽여야 되잖아. 근데 이 램이라는 이 쥐가 최고의 레스토랑 가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낸다는 이 설정부터가 기본적으로 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 또 다른 주인공이 그 고급 레스토랑에 뭐 셰프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홍수모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주인공 랭기니가 그 둘 간의 콜라보가 되게 기가 막힌 영화라고 생각을 해. 마지막에 안톤 이고라고 지독한 평론가가 그 식당에 있는 요리가 점점 맛있어진다라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 평을 하러 거기에 갔는데 이 안톤 이고라는 그 아주 냉혈한 그 비평가가 그 라따뚜이 요리를 먹고 난 다음에 어릴 적 엄마가 해준 요리를 여기서 먹어본다라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 그게 또 이유가 있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감각 중에 미각은 아주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해준 할머니의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토니고가 그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서 최고의 평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요리를 만든 게 생쥐라는 걸 알고 되게 당황을 하지. 결국 그 식당은 지저분하다 해서 망하게 되고 생쥐가 가족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레니라는 그 생쥐의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다고. 생쥐는 그냥 쓰레기통 뒤져서 먹으면 되지 뭐 굳이 네가 요리를 하느냐. 근데 결국은 이 가족들이 통째로 들어가가지고 그 요리를 도와주는 거야. 라따뚜이라는 식당을 생쥐하고 링기니가 다시 오픈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디테일이 강하냐면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대충 넘기지 않고 그 안토니고가 먹은 와인이 74년도 산 뭐죠? 샤또 뭐 슈발 블랑. 나는 뭐 술을 잘 못하니까 와인 종류를 모르는데 식전 와인이 47년도 산 최고의 슈발 블랑이라는 와인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 근데 그 슈발 블랑이라는 와인이 전 세계 10병밖에 안 남아있대. 그런 디테일까지도 얘네들이 대충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 참. 그러니까 레미가 하는 요리 중에 일부분은 고든 램지를 패러디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 라따뚜이가 그의 BBC 선정 최고의 영화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어. 라따뚜이라는 영화 나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 사람들이 아는 만큼 느낀다 그러잖아. 라따뚜이라는 영화나 원리나 판타지아 같은 영화를 내가 재밌게 보려면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그 영화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느끼는 게 풍부해질 거라고 나는 감히 생각을 해. 애니메이션 역사에 정말 오래 남을 만한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뿅뿅뿅뿅뿅뿅